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이것만은 꼭 알고 투자하자. 오늘은 시장 내에서 관심도가 높은 5가지 섹터를 준비했고요. 5가지 섹터 중에서 핵심주 중심으로 장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그리고 5G, 삼성전자 관련주, 그 다음에 대북 테마, 마지막으로 조국 테마주라고 해야 되나요? 화천기기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바이오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드디어 HLB가 이제 글로벌 3상 통과와 함께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었고, 지난주에 메지온도 3상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였죠. 메지온에 이어서 HLB까지 상한가 들어갔는데,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것은, 저는 오늘 이제 HLB 상한가로 인해서 그 바이오 전반에 좀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었는데, 코스닥 시장이 장중한 때 1.7%까지 급락세를 보였나요? 조금 아쉬운 모습이죠.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도주 논리를 얘기할 때 주도주는 국면의 돌파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그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바이오 전반도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인데, 이런 종목군들이 좀 국면을 돌파하면서 바이오 시장, 나아가서 이제 코스닥 전반 분위기를 좀 확산시켰으면 하는데, 그런 모습은 좀 아쉽고요. 여하튼 간에 지켜봐야 되겠죠. 잠시 후에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그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모습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끼가 있는 것들,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은 거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난번 뭡니까 9월서부터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4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 플랫폼이라든가 주로 이제 기술 수출을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3상에 따른 불확실성으로부터 좀 자유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3상에 따른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바이오 내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주도주 탄생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HLB를 보도록 하죠. 자, HLB 보면은 이게 뭐 우연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름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뭐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여하튼간에 HLB가 6월 2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 임상 실패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실제로는 임상 실패가 아니라 지연이라고 해서 지연. 드디어 오늘 그 3상 성공을 한 거죠. 여하튼간에 이제 그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 대량 거래가 터지고, 물론 여기 대량 지역을 살짝 깨지만 다시 그 지역, 그 해당 가격대를 가볍게 회복을 해주죠. 특히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내일은 뭐, 그 경험적으로 본다면 한 5% 정도 상승을 보였다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우리가 며칠 전에 비해서는 지금 바이오 환경이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단기에 좀 고점에 팔고 되산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금 끌고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메지온도 보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 앞서 이제 HLB와 마찬가지로 6월 말에 대량의 그 투매가 나오죠. 투매가 나오는데 투매 구간을 굉장히 잘 의연하게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이때 뭐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상승 전환이 되면서 눌림목인데, 여기 불과 이제 9월 초라든가 9월 중순 정도만 되더라도 한번 팔고, 뭐 최소한 보유 물량의 뭐 한 반절이라도 팔고 기대해 볼만 하겠는데, 지금은 바이 환경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등락이 있더라도 조금 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주도주는 여러분들, 주도주 혹은 급등주는 매도 세력의 소멸과 함께 탄생이 됩니다. 지금 바이오에서는 나올 만한 악재는 웬만한 건 다 나왔어요. 물론 호재가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시장의 흐름과 함께 전반적으로 좀 이제 역전되는 힘의 기울기가 그동안에 바이오에 대해서 매도 우위, 불신 우위였다면, 이제는 매수 우위에서 불신이라기보다는 이제 믿음 우위 시장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메지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나쁘지가 않죠. 대략적으로 이제 뭐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이제 8월 6일 날 바닥을 확인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 이후에 조금 더 빠졌는데,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여하튼간에 상승 이후에 이 상승에 따른 반대급부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럼 조정이 뭐 충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고,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메지온에 이어서 HLB까지 강세로 전환되면서
바이오 환경이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만약에 도약을 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뭐 아울러서 지금 신라젠도 그렇고 특히 헬릭스미스는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뭐 삼상 실패했지만 사실 DNA 기반된 DNA 플랫폼이죠. 그 DNA 플랫폼 기반한 유전자 치료제에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지금도 그 뭡니까 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헬릭스미스도 오늘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뭐 내일 이후서부터는 그 반등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어떤 그 반등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신라젠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신라젠도 워낙 많이 빠졌죠. 그 악재 후에 삼상 실패 악재 후에도 뭐 거의 반토막이 나는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바이오 분위기 개선과 함께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레고캠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레고캠 바이오. 이것도 이제 레고캠 바이오도 합성 신약 개발 업체죠. 그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그 ADC라고 이게 이제 핵심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의 다케다하고 중국의 제가 그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기술 수출을 한 그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10월경에도 하나 기술 수출 가능성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알테오젠을 보다요. 시간이 벌써 6분이 지났네요. 알테오젠은 이제 우리가 롱 액팅 기술이라고 그러죠. 롱 액팅 기술. 약효 지속성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역시 플랫폼 기술이거든요. 그 지난 5월 달에 SC 제형이라고 하죠. 지난번에 그 셀트리온도 SC 제형을 램시마 SC 제형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램시마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보통 이제 닌겔 형태로 맞거든요. 뭐 반나절 이상 걸린다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그 팔뚝에다 주사를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SC 제형. 이거 관련된 결정적인 어떤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기술 수출을 한다고 보고 아울러서 삼상에 따른 불확성은 없다고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RFHIC, 이노 와이어리스인데 오늘 그 RFHIC에 좀 악재가 나왔어요. 그 RFHIC는 매출의 60% 가까이가 중국의 파웨이에 집중이 돼 있죠. 그런데 미국이 이제 파웨이에 대한 그 제재를 가하면서 오늘 뭐 장중에 거의 8%까지 빠지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지금은 조정기예요. 그동안 상승에 따른 조정기죠. 조정기인데 이노 와이어리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바닥을 한다는 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거든요.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감각적으로 보더라도 RFHIC가 오늘의 저점을 깨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점 부분이 39,050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는 이제 좀 물리더라도 우리가 사야 된다고 보는 거죠. 조정기 때 사는 건 조정기 때. 여하튼간 10보 전진을 위한 일보의 후퇴고, 오늘 그 악재로 인한 조정으로 만약에 바닥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뭐 도약을 준비해야 되겠죠. 물론 조정은 길어요. 조정은 길어. 그리고 상승은 짧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의 최저점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 그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뭐 저도 뭐 사실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어떤 위대한 힘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임팩트 있게 조정이 왔기 때문에 어떤 바닥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고, 바닥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KMW, 뭐 절대적인 주도주는 KMW입니다. 올해 KMW가 예상 영업이익이 2천억이에요. 자본금이 190억 정도 되는데 예상 영업이 여러분 2천억이 2천억. 그러니까 KMW가 절대적 주도주죠. 그런데 이 사실 따라 사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도 이제 주식의 절정 고수라면 이런 것들을 원래 주도주로 사는 거죠. 달리는 말을 갈아타라 라는 경언인데, 달리는 말 중에서 맨 앞에 선두에 서 있는 하얀 백말을 따라 타야 되겠죠. KMW도 오늘 저점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저가가 얼마입니까? 68,300원까지 빠졌네요. 그러니까 68,000원 정도 오면은 한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본 김에 OE솔루션도 보죠. 두 번째 주도주는 이제 OE솔루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OE솔루션은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잘 봐야 돼요. 매수 관점. 근데 이제 KMW는 독보적이고 OE솔루션을 못지않은 게 이제 RFHIC라고 보는 거죠. RFHIC. HIC. 자,
자, 지금 뭐 많이 돌려놨네요. 지금 최저점이 얼마인가? 최저점이, 장중 최저점이 39,050원이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네요. 이 39,000원 정도가 저는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악재가 나오면 팔고 싶은 세력은 다 팔아버리거든요. 굉장히 큰 악재가 나왔다. 그러면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급등주는 매도 세력의 소멸과 함께 탄생되는 거예요. 매도람들이 다 팔고 나서 더 이상 팔 그 물량이 없을 때, 뭐 약간 시체말로 똥물까지 다 기울하고 그때 이제 올라간다 보고, 우리가 RFHIC 주도주 논리는 이 근거, 5월달 이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려요. 이때 팔고 싶은 세력이 양껏 다 팔았다는 거죠. 과거 이제 셀트리온 사례하고 제가 셀트리온 2004년도에 3년도 사례하고 같이 동일시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아이고. 자, 이노와이어리스도 뭐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그 5G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닥을 확인했다. 주도주가 그 주가가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것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건 없어요. 근데 보통 주가의 바닥은 악재와 함께 오는 거거든요. 호재와 함께 오는 바닥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저는 5G의 상당 부분이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제가 바닥이라고 단정하기 이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매도 세력의 소멸 구간이고, 뭐 아울러서 가바닥이 됐든 뭐 바닥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죠. 월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월봉은 이노와이어리스는 이제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에 첫 번째 눌림이에요. 첫 번째 눌림.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의미 있게 봐야 되겠죠. 자, 다음에 제가 다음 페이지를 보는 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RFHIC입니다. RFHIC. 보면은 2018년도, 2016년, 17년은 별일 없어요. 뭐 600억대 매출이. 영업이익 한 80억, 55억에서 80억. 이거는 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2018년도, 작년에 들어서면서 어때요? 이제 올해 2019년도 4월 달에 이제 5G 시대가 대한민국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박되면서 미리 이제 선구매하는 거 있죠. 선구매하는 업체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말에 이제 그 매출과 영업이 급증하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24%. 우리가 항상 제가 주도주 논리를 말씀드리지만,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조업이 영업이익률이 뭐 20%대다 하면은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 그 모든 기업의 제조업의 어떤 그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가장 절정기에 진입할 때, 그러니까 지금 RFHIC도 그렇고, 그 이후에 말씀드린 이노와이어리스도 그렇고, 뭐 물론 이제 KMW라든가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지만 그 회사 창사 이래 최고의 절정 구간이에요. 그런데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초입 단계에서. 어차피 바닥에서 못 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냐 아니냐를 우리가 결정을 줘야 되니까 지금 잘 봐야 되겠지. 이러고 투자 회수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워낙 투자를 많이 했고 이 때를 기다린 거죠. 그러면 이제 2018년도부터 출발했다면 이게 이런 사이클은 보통 5년 이어져요, 5년. 그리고 주가는 일반론적으로 이제 한 3년 오르죠. 그런데 중소형주는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가파르게 오르면 1년 만에 오르고 끝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형주가 3년 간다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까지는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1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절정기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이노와이어리스인데, 이노와이어리스는 작년에 별 볼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노와이어리스가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이라든가 혹은 그 RFHIC보다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살짝 돌파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이노와이어리스가 그들보다 나쁜 회사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투자 회수 시점이 틀린 거죠. 앞에 종목들하고. 여하튼간에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2억이요, 2억.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00억에 200억. 이거 경천동지할 일이죠. 영업이익률도 거의 뭐 20%에 육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노와이어리스도 그렇고 RFHIC도 그렇고 내년에도 좋아요. 2020년에 오히려 글로벌 굉장한 모멘텀이 있어요. 국내를 넘어서 뭐 그 중국이라든가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 인도 발에서 매출이 이제 내년에 최고의 절정기에 진입할 거예요. 그게 후년에도 이어지는데 후년은 우리가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이제 그 삼성전자의 후광. 지금 삼성전자가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특히 OLED 관련주들이 좋죠. 그 다음에 반도체 부품에서 좋은데 예, 저희가 그 지지난주에도 덕산 네오록스, 워닝 IPS, 테스, SFA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번 차례로 한번 보도록 하죠. 덕산 네오록스, 워닝 IPS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 덕산 네오록스가 주도주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는 한번 제 유튜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잠에서 막 깨어나는 미인의 모습이다. 그런 표현을 썼죠. 이 구간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덕산 네오록스, 그 다음에 워닝 IPS.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용이 적당히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보니까 구독자 수가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하고 안 맞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내용이 들을만하다. 저희가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이제 매일 한국지시 방송을 해드리거든요. 계속해서 들어보면은 이제 저희 철학이라든가 투자 원칙, 기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남들보다 앞서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워닝 IPS, 그 다음에 테스. 워닝 IPS 차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마티 슈발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탠포드 주최 수익률 게임 대회에서 3년 연속 1등하는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주식의 비밀은 이동평선 안에 숨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동평선 기법을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철학적, 과학적, 하여튼 역학적 이런 거를 확장을 시킨 거죠. 이 주가가 어떻습니까? 계속 매도위의 관점이지, 매도위에서 매도 균형점이에요, 균형점.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이동평선이 완벽하게 결집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되죠. 입체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이런 거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자, 방송이 길어지니까, 자, 테스도 굉장히 좋죠. 테스. SFA. SFA도 약간 투박하게는 움직이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자, 지난번에도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일봉상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예? 월봉을 보면은요, 이게 월봉이 좀 너무 긴데, 자, 옛날에 이 고점 이후에 2017년 몇 월인가요? 2017년 11월 달 고점 이후에 거의 2년 반을 조정받은 거 2년 반을. 그러니까 오를 때가 된 거니까 우리가 항상 시세는 정반합 논리, 정이라는 건 상승, 반은 하락, 합은 횡보 조정이죠. 정반합의 연속 과정인데, 정 이후에 반이 있죠. 그 다음에 합, 그 다음에 여기서 무조건 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매도 매수 균형점인데, 여기서 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정으로 돌아선 거죠. 장세가,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몇몇종은 굉장히 시장의 내면적인 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하인지어링, 남광토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두 종목만 보도록 하죠. 도하인지어링. 저는 지금 대북 테마주, 지금 우리가 전체 코스닥 거래소 포함하면 2,000개가 넘거든요. 반드시 사야 될 종목은 대북 테마라고 보는 거죠. 한반도 비핵화, 남북 경협은 어떤 것하고도 비교 불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증시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거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하고 확실한 테마가 어디 있습니까? 되기만 한다면. 예? 도하인전이 지금 마이너스 100원 나오네. 11,200원인데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이고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인데 거래가 없어요. 이미 상당 부분 매집이 돼 있는 겁니다. 제 얘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하인전이.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구독의 가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자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강토건은 왜 보냐면, 도하인지어링 같은 경우는 절대적 우량주죠. 근데 남강토건은 좀 투기주에 가까워요. 그런데,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만약에 이제 실무회담 결정이 이제 나겠죠? 그게 오늘 될 수도 있고, 내일 될 수도 있고, 이제 임박했다고 보는데, 이 투기적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요. 이성적이보다는 야성적인 그런 흐름이 더 수익률을 더 극대화 시킨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남강토건 13,500원인데, 지금 저는 남강토건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3월달 이때가 5,000원, 6,000원에서 이게 두 달 만에 38,000원까지 갔거든요. 남강토건이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똑같은 파동이에요. 똑같은 파동. 출발점이죠. 여기도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조정 2파에서는 불신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세 그림이 월 오브 워리,
일파동은 항상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거래 바닥은 여러분들 폭풍 전야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관련주 화천 기계를 하나 보고, 제가 화천기계 지난주에 추천을 해드렸죠. 이거는 제가 뭐 사라 마라 그런 게 아니라 투자 금액의 막 10% 이내에서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제 그제 그 서초동 그 뭐 집회 150만 명, 200만 명이 왔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올랐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저는 조국 장관이, 제가 뭐 정적인 뭐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잖아요. 그리고 막 주저앉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겨내면은 권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니체의 철학의 핵심, 데어빌리츠 마크트, 힘의 의지거든요. 권력의 의지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자, 저는 화천기가 조금 이제 비약을 하자면은 안철수 안랩이죠, 안랩. 물론 이제 안랩도 지금 이제 새로 신당 어쩌고 하면서 오늘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 조금만 참으세요. 마지막입니다. 2011년도 7월이죠. 이때하고 동일한 파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는 이제 2012년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직전이라서 이게 굉장히 강렬한 이슈화가 된 거죠. 예? 이때 이제 2만 원짜리가 다이렉트로 뭐 막 16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화천기계도 그거는 감안해서 그때보다 파워풀하진 않죠. 자, 화천기계 월봉인데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이제 첫 번째 눌림목이라고 했어요. 눌림목. 이제 돌아오는 주에도 이번 주 토요일에도 집회가 있는데, 아마 지난주 토요일보다 더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뭐 사라는 것보다는 시세의 원리가 이렇다더라.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요소. 권력의 의지.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데어빌리츠 마크트. 힘의 의지는 힘의 상승과 강화와 지배를 추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증권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다 부자가 되기 위함이죠. 의지를 갖게 되면 상승과 강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거죠. 아주 멋진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또 배전의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